안녕하십니까. 한반안보투자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장 김영규입니다. 오늘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8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서를 채택하고 삼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였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문서로서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와 함께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변화, 개발뿐만 아니라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밝히는 것이며,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삼국의 공동 비전과 이의 달성을 위한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중국 및 북한 등의 영내 위협, 확장 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및 경제안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삼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영내 안보 위협 발생 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등 신속한 협의를 통한 공동 대응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3개 문서 채택은 삼국 간 협력을 안보, 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 구축을 통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 범위도 기존의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등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쿼드, 오커스에 포함하는 새로운 안보 협력체가 탄생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미일 간 새로운 안보 협력체 탄생은 바이든 정부 대중봉쇄 전략에 윤석열 정부가 적극 홍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간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파이브 아이즈, 쿼드, 오커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미, 일, 필리핀 안보협의체 등 영내 소다자 협체 구성 및 추진을 통해 중국의 팽창을 봉쇄하는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전략하에서 영내 동맹국 중 첨단 기술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협체 구성을 모색해 왔으나, 한국 문재인 좌파 정부 대중관계 중시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과감한 양보 등 미래지향적인 대일관계를 추진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한미일 안보협체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바이든 정부는 대중봉쇄 전략의 강력한 한 축을 새롭게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한 축을 담당하는 새로운 강국이라는 이미지 각인과 함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성을 확보하는 등 한국의 국제적 지위 제고라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족된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확보하는 핵심 축이 되는 수준으로 삼국 관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쿼드는 인도 러시아 제재에 대한 비협조로 해양 감시 역할에 머물고 있고, 오커스는 호주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호주에 대한 핵 잠수함 기술 제공 이후에는 정보 공유 역할에 그치고 있으나, 한미일 3국은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미국이 원하는 군사 안보 소다자 협력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핵심 축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중요한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열렸으나,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3국 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완전히 별도로 열린 독립적인 정상회의로서 그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국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중시한 회의였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장소를 1918년 카터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집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한 역사적 장소이자 집권 이후 한 번도 다른 국가 정상들과 회의를 할 일 없는 캠프 데이비드를 택한 데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조치는 그만큼 바이든 정부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와 삼국 안보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 축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한미일 3국 관계가 실질적으로 군사 안보 동맹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삼국 안보협력이 나토와 같은 군사 안보 동맹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삼국 합동 군사훈련 연례 실시 합의 등은 새로운 군사 안보 동맹의 탄생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영내 안보 위협 발생 시 신속한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하도록 합의한 것은 회원국은 어떤 안보 문제든지 이 사이에 토론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 나토 조약 4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체가 사실상 군사 안보 동맹과 다름이 없는 준 군사 안보 동맹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정권이 바뀌어도 하부사항이 번복되지 않도록 협력의 제도화를 도모한 것입니다. 연례적인 정상 간, 외교장관 간,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장관 회의 개최와 재무, 상무 및 산업장관 간 협의, 실무 수준에서 각종 협의 연례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제도화하여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협력이 지속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삼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및 전략적 전경을 새로이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삼국 안보협의체의 결성은 많은 과제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국의 반발과 북중러 삼각협력 강화를 통한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 것입니다. 중국은 완원변 외교부 대변인이 8월 18일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안보 이익을 희생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대가로 삼아 자신의 안보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지이자 협력 발전의 고향이라며 다시금 지정학적 쟁탈의 각축장이 되고 각종 배타적인 소그룹을 규합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진영 대결과 군사 집단을 아시아 태평양에 끊어지는 시도는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며 기필코 지역 국가의 경계와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난하였고, 관영 매체들도 아시아 지역에 작은 나토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작은 울타리를 규합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를 미국식 패권을 지키는 기인도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등 온갖 비난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중국의 대응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남중국에서의 중국 공세적 행동에 대한 규탄과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명시한 것은 이번 삼국 정상회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한국의 반중 노선이 더욱 선명해짐으로써 지난 6월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대미 관계 강화에 대한 경고 반응을 감안할 때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상포 중국 국방부장은 잇따른 러시아 방문, 리홍중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 등을 감안할 때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응한 북중러 삼각협력이 더 강화되는 등 친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 삼국 간 협력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잠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에 대비하여 협력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과거 트럼프가 집권 시 동맹 간 합의를 뒤집는 것을 예사로하였던 것을 감안할 때 내년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거나 2027년에 한국에서 다시 친중적인 좌파 정부가 들었을 경우 언제든지 협력의 틀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 요청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핵 픽포국으로서의 국민 정서를 이유로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참여를 거부한 사실,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국민 간 감정의 골, 바이든판 미국 우선주에 따른 한일 기업들의 피해 등 아직도 삼국 간 친밀감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 삼국 간 협력 지속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번 삼국 정상회의에서 얻은 성과 및 과제 등을 점검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익 및 대내 공감대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 미국 조야에 대한 전방위적 외교와 함께 중러의 반발 등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히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미일 관계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 일반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